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나섰죠. 아시겠지만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민으로선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뉴스를 조금 더 깊이 파봅니다. 뉴스파입니다. 오늘의 뉴스키트 열어봅니다. 뉴스키트.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11차 변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젠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번 중에 8번 출석했고요. 최후 진술에선 68분 동안 발언을 하기도 했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요. 화제가 된 내용만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뉴스키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조금 기억에서 희미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유였죠.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7차 변론까지 이어졌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7차까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윤석열 대통령처럼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피청구인,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대상인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에는 없거든요.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면 되는 겁니다. 뉴스키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할지 말지를 두고 전날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인 최후 진술 대신 서면 최종 진술을 택했는데요. 당시 대통령 측의 이동흡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서면 진술서를 헌법재판소에서 대독했습니다. 뉴스키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국회 측이죠. 탄핵소추위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지만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대통령의 대리인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벗이기도 했습니다. 뉴스키트. 정리하자면 새 대통령의 공통점은 탄핵 심판을 받았다는 것, 차이점은 최종 변론의 모습이었는데요.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난 25일에 마무리된 만큼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좀 비교를 해보면 대략 3월 중순쯤이면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키트. 과거 뉴스를 파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사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3차례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다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앞선 사례와 현재의 사례를 비교하는 탄핵 심판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봅니다. 뉴스키트 뉴스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키트.